이 회담에서 스페인과 나의 운명이 엮인다. 그래서 아주 까였습니다. 일부러 심리전이었어요. 만나러 가는데 일부러 2시간 늦게 가요. 그럼 히틀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더구나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프랑크를 2시간이나 기다려요. 회담이 딱 일어나는데 히틀러가 프랑크한테 같이 참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프랑크가 이야기를 길게 해요. 그동안에 히틀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었다. 우리는 뭐 이런 립서비를 한참 한 다음에 조건이 있다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신 편에 서서 참전을 하겠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면서 조건을 쭉 하는데 도저히 히틀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는 거예요. 특히 프랑스의 식민지를 상당 부분 스페인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건 독일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놓으면서 계속 참전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이상 안 나가니까 그 회담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돌아가면서 뭐라고 불평을 했느냐. 프랑크하고 만나는 것은 차라리 치과병원에 가가지고 생이빨 뽑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해서 프랑크가 거기서 중립을 지켜요. 중립을 지킵니다. 근데 프랑크가 일본처럼 독일이 받아면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정국가가 돼가지고 아마 프랑크는 뉴렌베르크 재판에서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완전히 지금처럼 저런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영국의 실력을 일본은 낮추어갖고 스페인은 프랑크는 정확하게 갔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태평양 전쟁은 저 피할 수가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피할 수가 있었다. 태평양 전쟁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중일 전쟁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 동맹을 맺은 거. 그 다음에 이 중일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일본이 이 중국을 폭격을 하긴, 그때는 중경으로 갔으니까 폭격을 하긴 해야 되는데 비행장을 그 근방에 만들 데가 별로 없어요. 가고 보니까 지금 월맹지역, 하노이 근방을 딱 차지해가지고 여기에 비행장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요걸 어떻게 먹을 수 없을까 하고 협상을 하다가 안 되니까 막 강제로 군대를 진주를 시켰습니다. 이게 미국을 화를 나게 했어요. 그래서 월남에 일본 군대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음날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취합니다. 금수 조치. 그 중에 석유죠, 석유. 근데 일본 국가 지도부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하면은, 현대 전쟁에서 석유가 가장 중요한데, 근데 일본이 석유 70%를 미국 메이저 회사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석유 공급권을 가진 미국하고는 무조건 친해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딱 석유 금수 조치를 때리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군수용 기름 등등 합쳐가지고 1년분밖에 없다. 1년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시아에서 석유 나온 데가 어딥니까?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로 가야 된다. 남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은 뭘 요구하느냐? 중일전쟁 치우고 중국에서 철수하라. 그게 가장 큰 요구였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하라. 이것을 일본에서는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중국에서 철수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면 전쟁 안 났습니다. 태평양전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왜 중국에서 철수할 수 없었느냐? 철수해야 된다는 공권론자도 일본 정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죠. 특히 일본 군부는 그때 정부가 따로 놀았습니다. 우리가 군부라고 하는 말이 바로 1930년대의 일본 군대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행정권이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문민이 정치인이 감시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천황 직속으로 군부가 있다. 천황은 그냥 형식적이니까 군대가 멋대로 한다. 그래서 만주사변도 군대가 먼저 이렇게 있고 중일 전쟁도 군대가 완전히 별개로 놀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누가 습득을 하냐?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천황만이, 야, 이거 골치 아픈 거 아니냐 했는데, 천황이 만약 중일전쟁, 중국에서 철수하라라고 해서는 아마 천황도 암살됐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빠꾸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큰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좋은 일인데, 이거 상당히 시간 지나놓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랬을 때 전쟁을 그만둘 수 있었을 텐데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 큰 바퀴가, 무지하게 큰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D-Day에 일어나지만은 그 D-Day를 맞추기 위해서 전쟁 준비는 아마 한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큰 바퀴가 굴러요. 굴르는데 이 굴러가는 바퀴를 상황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D-Day 하루 전에 아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는 거예요. 그냥 전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결심을 이제 12월 초에 하죠. 1941년 12월 초에 천황 임성하에 의전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천황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변명을 하지만 천황의 전쟁 책임이 있죠. 자기 재가를 맡아서 전쟁 개전을 결심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선 진주만에 지금 하와이에 미국의 함대가 모여 있으니까 이걸 쳐야 된다. 그래서 태평양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남진전철을 써가지고 서부자원을 갖고 왔다. 이런 정책을 펴서 12월 7일입니까? 11일 연합함대가 진주만을 습격을 하는데, 그때 진주만에 있었던 며칠까지 있었던 항공모함이 며칠 전에 싹 다 나와버렸어요. 남아있었던 데는 주로 전함인데 주로 구식 전함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거의 다 아리조나호를 비롯해가지고 다 격침이 되었는데 항공모함은 싹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항공모함 전력은 쌌습니다. 쌌습니다. 그래서 결정타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습을 했으니까 승승장구로 해가지고 완전히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한 6개월 만에 다 석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2년 6월인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주력끼리 붙었어요. 미국의 주력 함대와 일본의 주력 함대, 각각 항공모함을 동원한 주력 함대가 미드웨이라는 섬을 사이에 두고 결전을 붙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가 많지만 간발의 차이로 미국이 이겼어요. 즉 일본 함재기가 뜨기 위해서 그 갑판 위에 올려놓고 기름을 항상 한참 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미국 전투기가 와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주력 항공모함 4척이 다 침몰되면서 일본의 연합함대 주력이 거기서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의 제해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 뒤부터는 계속 밀립니다. 그걸 반짝하다가 태평양 징계 과정을 보면은 반짝하다가 그때부터는 계속 일본은 수비하고 옥쇄하고 하다가 결국 300만 명 죽고 나서 손을 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 그때 만약 일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영국하고 미국의 동맹을 소중히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 안 일으켰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재미로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일본의 국가지도부가 판단을 잘 해가지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은인자중하고 있어야 된다. 어쪽 편을 줄여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는 막강한 연합함대가 있다. 연합함대라는 것을 가지기만 해도 이게 굉장한 발언력이 되니까, 이게 독일 편에 쓰느냐 미국 편에 쓰느냐에 따라서 세계 전세가 바뀌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서 챙길 챙기자.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일본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성국이 됐을 거예요. 전성국이 되면